자, 5월의 마지막 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금주는 원래 그 마지막 주 월말 경마가 출전 두수도 많고, 상당히 좀 북적북적 돼야 되는데, 부산 경마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 자체가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마필들의 편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마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말하면, 적중은 많은데 환수가 안 되는 그런 경주가 좀 많은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마를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런 마지막 주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 1200m 국산마 6등급 3세 이하 루키 2 경주입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그리고 형군에서 좀 가능성을 좀 보인 마필들, 그리고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들이 막 여러 개 섞여 있는데, 특출나게, 어떤 능력상 좀 앞서 있는 마필이 보이는 편성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를 좀 간단히 보시면, 4번마 투투코인이 강력하게 좀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고요. 1번마 스페셜 윈드나, 7번마 프리티참, 8번마 특급 캠프, 11번마 샤카 등이 이제 선의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9번마 스마트 샤크와 10번마 슈퍼크랙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 승부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했던 마필이죠. 12번마 판타스틱 챔프가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이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가 봤을 땐 가장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6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5월 7일날 주행심사를 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좀 마필의 능력을 좀 숨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취형이 상당히 좋고요. 주폭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주행 자세는 조금 안정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일단 뭐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을 저는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주행심사에서는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 조인권 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인권 기수가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을 가지고 저는 뒤에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좀 휘감고 나오는 그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결과를 보면 부경경마장이 아직도 안게이트가 조금은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조금은 더 나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4번마 투투코인, 지금까지 거의 다 선행 승부를 했었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아쉬웠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나아지는 걸음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뒷심도 좀 보강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 자체도 오늘 편성보다는 좀 강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한 지금 이번 편성에서 다실바 기수가 투투코인을 가지고 초반에 강하게 말머리를 한다면 저는 좀 편안한 선행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2주 만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조교 상태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뭐 가장 큰 장점이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갔을 때 과연 뒤에서 덮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4번마 투투코인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12번마 판타스틱 챔프가 어느 정도까지 좀 경합을 해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5번마 샤이니스타와 9번마 스마트 샤크, 27조 이제 이상형 마방에서 동반 출주를 시키고 있는데, 두 마필이 같이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 상태가 둘 다 뭐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9번 스마트 샤크가, 조금 더 앞선, 걸음을 좀 보이고 있고요. 채찍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샤이니스타도 조교는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 그 채찍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번마 샤이니스타보다는 5번마 샤이니스타보다는 9번마 스마트 샤크가 조금은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7번마 프리티참이
과연 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 마필은 아직은 좀 힘이 좀 덜 차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마지막에 좀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좀 만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현 기수가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인기마인 10번마 슈퍼크랙이나 11번마 샤카 이 두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이 슈퍼크랙은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금 더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채찍 반응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올라올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앞선의 마필들이 이번 편성에는 쉽게 무너질 그럴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고 11번마 샤카는 역시 선행승부를 해야 됩니다. 앞선에 좀 나가줘야 되는데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는데 지금 36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외곽 게이트다. 저는 좀 불리한 전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투투코인, 7번마 프리티참, 9번마 스마트샤크, 12번마 판타스틱 챔프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고요. 그 중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12번마 판타스틱 챔프 장래 발전 기대치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좀 선전을 해주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1400m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필을 두 수는 이제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조금 능력의 차이가 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4번마 큐트가이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끝까지 버텨냈죠. 마지막에 이제 그 그린치타한테 아쉽게 이제 덜미를 잡히면서 이제 2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내줬고요. 마지막까지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주 거리가 이제 200m가 늘어났다라는 좀 부담은 있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선행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장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한 가지 이제 1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500km가 넘어가는 당당한 최고의 마필이고요. 향후 발전 기대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포인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데뷔전에서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아마 우승을 목표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입상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대 마필로는 5번마 최강무지개입니다.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죠. 능력 자체도 좀 왔다 갔다를 하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나온 마필들 중에는 비교적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좀 선입권에서 붙여뛰는 마필이고요. 마지막 끝걸음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이 1400m 경주 거리에 입상 경험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 편성에서 4번마 큐트가이를 보내놓고 최강무지개가 좀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최강무지개가 큐트가이와 싸웠을 때가 문제입니다. 초반에 만약에 선행 경합을 한다. 또는 어떻게든 넘어서겠다는 생각 갖고 김태현 기수가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그런 작전을 핀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이나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 4번마 큐트가이와 5번마 최강무지개 이 두 마필의 조합의 입상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인기마가 좀 선전할 가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복병권의 마필들이 있는데 일단 6번마 나르켓 이 마필은
초반이 좀 문제입니다. 초반 스타트가 좀 잘 안 되는 마필이긴 한데 마지막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끝걸음은 좀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늘어난 거리 1400m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켓이 마지막 추입을 좀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2번 마 배다리 강호는 지금까지 13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볼 게 없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항상 나올 때 보면 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시 이제 상위급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 조교를 하는데도 걸음은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2번마 배다리 강호 입장에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지금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 2.5로 초반 선입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큐트가이가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할 경주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빨라진 흐름에 잘못 휘말리면 안 되겠지만 자기 걸음을 믿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가는 마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힘을 좀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말은 1번마 원더골입니다. 자, 이 마필도 좀 될 듯 말 듯한 마필이기는 한데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조교 때 이 정도윤 기수가 이제 채찍까지 돼가면서 강하게 지금 조교를 좀 해봤는데 마필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냐. 이 손병직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말을 좀 만들어 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걸음이 조금 높아요. 높기는 한데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약한 편성에서 입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3차까지는 돼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번마 큐트가이나 5번마 최강무지개가 만약에 초반부터 경합을 해서 싸워버린다면 어느 한 마필이 마지막에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이 그대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변수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인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 배다리 강호, 4번 큐트가이, 5번 최강무지개, 6번 나르켓,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는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4번 큐트가이와 5번 최강무지개 이 두 마필의 조합을 좀 높게 보는 거고요.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6번마 나르켓보다는 1번마 원더골 이 마필의 만약에 마필 상태가 더 좋다면 1번마 원더골을 복병으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상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와 5번마 은성영웅의 선행 경합에 2번마 킹비드의 라스트 추입 이렇게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기마 접전 구도예요.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는 직전 경주 이제 국산마 6군 고별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 중량은 좀 줄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의 전력보다는 조금 편성은 좀 강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맨 오브 더 스타가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맨 오브 더 스타는 거의 대상경주급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이 지금 현재 국산마 5군에 지금 와 있는 이 마필들보다 약한 편성이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좀 이 맨 오브 더 스타가 출전 주기가 지금 좀 일정치는 않습니다. 출전 주기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도 이제 13주 만에 출전은 하는데 장래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지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 여기에 기수도 지금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최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안 게이트 쪽에 발 빠른 선행마가 별로 보이질 않는다 라고 한다면 초반에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고요. 이 5번마 은성영웅은 출발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요.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말도 안 되는 늑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중간에 중속으로 막 밀고 올라와서 어렵게 선두권에 갖다 붙이기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힘 한 배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지난번 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뭐 스타트만 좀 된다면 이 5번마 은성영웅과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 결국 인기마 두 마필에서 끝날 가망이 높고요. 다만 이 두 마필이 둘 다 질주성 자체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역시 2번마 킹비드입니다. 추임력만큼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 마필은 스타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발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상당히 아쉽죠.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자꾸 기억이 나고 그 다음 경주에서 요번엔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항상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실패를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마필이죠.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팅을 하기에도 뭔가 찝찝한 그런 마필이 되고 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19번을 뛰면서 2착 2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값에서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나 5번마 은성영웅을 자력으로 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0m 경주 거리에서 선행마 두 마필 경합 상황이 없는 선행 경합이라면, 그러니까 강하게 경합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두 마필을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둘 다 뭐 페로비치 기수, 유현명 기수 둘 다 자존심을 내걸고 우승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어 버리면 어느 한 마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2번마 킹비드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능력으로는 어려운데 조교 모습이나 또는 기수로 봤을 때 좀 보고 싶은 말은 8번마 스타티세입니다. 이 마필 뭐 22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볼 게 없죠. 그것도 직직전 경주 국산마 6군에서 우승을 하고 21점 만에 5군으로 올라간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5군 데뷔전에서 역시 뭐 스타트가 안 되면서 뒤에서 놀고 말았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김혜선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마지막에 못 버티더라도 앞에 붙여 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가 앞에 나가고 5번마 은성영웅이 그 뒤를 따라갈 때 바로 그 옆자리에 붙여서 만약에 8번 스타티세가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마지막 한 발도 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안주로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주로기 때문에 2번마 킹비드가 안주로에 갇혀버리면 추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타티세도 뭐 입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삼복을 하시는 분들을, 삼복 승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좀 눈여겨봐두셔야 될 마필입니다. 그 이외의 인기마가 이제 6번마 베스트 윈드나 4번마 바벨 피닉스 정도가 이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인 걸음으로 5번 은성영웅이나 9번 맨 오브 더 스타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 킹비드, 5번 은성영웅, 8번 스타티세, 9번 맨 오브 더 스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역시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와 5번마 은성영웅, 이 두 마필, 특히 이 두 마필 중에서도 9번마 맨 오브 더 스타, 이 마필이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5등급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8마필이 계속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편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도 상당히 좀 어려울 뿐더러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해야지만 환수가 될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중 자체는 어떻게든 해낼지 몰라도 자칫하다가는 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압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 경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압축할 자신이 없다면 정말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편성 자체들이 지금 다 그래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5번마 정준로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할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번마 하바나 제인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고요. 마지막으로 8번마 백구가 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과연 컨디션이 살아났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 일단 이번 경주는 1번마 뷰티 브라운과 4번마 뜨거운 만남,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마 백구 정도가 좀 앞선에 강하게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이 중에서도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보면 1번 뷰티 브라운과 4번 뜨거운 만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뷰티 브라운이 게이트의 이점을 좀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뷰티 브라운이 좀 앞선에 나올 수는 있는데 바로 이 뜨거운 만남 페로비치 기수가 앞선에 붙여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게 되고 외곽에서 8번마 백구까지 올라오게 되면 1번마 뷰티 브라운이 계속 안쪽 주로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부산의 주로 상태라면 뷰티 브라운이 그러니까 안쪽 주로에서 마지막까지 힘 한 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리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마 정든로는 이번이 지금 승군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 이제 국산마 6군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서게 되는데 이 마필이 이제 1월달에 폐출혈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주행심사를 받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500kg가 넘어가는 당당한 최고의 마필이고 안말인데 상당히 그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는 힘이 상당히 좋거든요. 직전 경주에서도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면서 결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이거든요. 자, 저는 이번 경주 이 8마리가 나오는 편성에서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5번마 정든로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정든로가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마필이 과연 선행승부를 할 거냐, 아니면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갈아엎을 것이냐, 아니면 직선주로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 한 발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주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물음 3번마 하바나 제인.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20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준우승 3번을 한 마필인데 이 입상 경력이 최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10몇 전 동안은 별별 일이 없었던 마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좋았다가 직전 경주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 꺾인 것도 계속해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꺾인 겁니다. 근데 직전 경주를 보시면요, 매니어 게임, 블루카슨, 영성 퀸,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강하게 앞선 전개를 하고 나니까 하바나 제인이 마지막에 올라오다 지쳐버린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과연 하바나 제인이 최근의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직전 경주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마필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기세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국산마 5군의 약편성이 아니라면 하바나 제인이 다시 입상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이 하바나 제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인 이 경주마들의 특성들이 그렇습니다. 좀 한번 타올랐다가 기세가 한번 꺾이면 다시 기세를 살리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계속 부진하던 마필이 기세 좋게 몇 번의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꺾이면 이제 거의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하바나 제인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말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8번마 백구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로 보여집니다.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저는 결정력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을 보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강했던 그런 편성은 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전개 자체도 비록 8마리 뿐이 안 뛰는 조촐한 편성이긴 하지만 앞선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다시 말하면 3선 정렬을 해야 되는 좀 거리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안쪽 게이트보다는 바깥쪽 게이트가 더 좋기 때문에 자기 진로를 그냥 자기 코스를 따라가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3코너 이후 4코너 돌아서면서 전부 다 외곽으로 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진로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구가 저는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요, 기본적으로 8마필이 출전은 하는데 좀 위험하긴 하지만 승분전을 갖는 5번마 정든로가 능력상으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다 엇비슷한 능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2번 게이트에 있는 탐라 하늘, 이제 이 마필은 이제 7살이 된 마필이죠. 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느닷없이 기습선행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뭐 7번마 톰럭키, 이 마필도 원래 선행승부를 하던 마필이죠. 최근에는 그 순발력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1번마 뷰티 브라운, 4번마 뜨거운 만남, 5번마 정등로, 8번마 백구, 이렇게 4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5번마 정등로, 이 마필이 선전하기를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부경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느 마필이 손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뭐 편성상 눈에 딱 띄기에는 6번마 아티스갈, 이 마필은 좀 앞선 승부를 하면 조금은 더 성적이 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늘 앞선 승부를 했던 마필이죠. 이 마필이 직전 경주 국산마 6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분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단독 선행이라면 상당히 좀 강하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2번마 파티인디입니다. 자, 이 파티인디, 이 마필은 지금 계속해서 좀 부진의 늪에 빠져 있기는 한데, 이 초반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탁월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도 2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2번마 파티인디와 6번마 아티스갈이 초반에 상당히 심한 경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가장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 저는 3번마 컬러풀 윈드가 전개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14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은 승군 이후에 최근 2경주가 영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선취입이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2경주, 승분한 이후의 2경주에서는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좀 보여줬지만 마지막 뒷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선의권 전개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컬러풀 윈드도 김동현 기수가 초반에 서둘러서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발력 좋은 2번마 파티인디나 아티스갈 2마필이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어차피 강력한 선행마 2마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걸음은 좀 무뎌지겠지만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은 좀 빨리 흘러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앞선에 좀 붙여뛸 수 있는 말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경주고요. 최외곽에 있는 8번막 가디언 엔젤도 뒷심이 지금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인곤 기수로 기수가 교체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좋은 말몰이를 좀 하기는 할 텐데 과연 초반에 붙일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 최대 지금 인기마가 될 말이 4번마 런앤드건이 좀 감량 이점도 있고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런앤드건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 전개가 저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선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에서 강력하게 추입으로 올라오기도 만만치는 지금 않아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이기는 하고 능력상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차라리 이번 경주 좀 복병으로 보는 말은 7번마 서브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18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 한 마필이에요. 근데 3착은 5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좀 부족하고 승분한 이후에는 영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른 가운데 마지막에 앞선 마필들의 걸음이 조금은 무뎌질 가망이 높은 편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브퀸이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견제 없이 좀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최외곽에서 그냥 자기만의 걸음을 가지고 취입 승부를 한다면 저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파티인디, 3번마 컬러풀 윈드, 7번마 서브퀸, 8번마 가디언 엔젤, 이렇게 4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인기마인 4번마 런앤드건이나 6번마 아티스갈, 이 두 마필은 저는 전개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승부가 될 수도 있지만 역시 위험한 승부 뒤에는 좋은 배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역시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전하는 이 8마필들이 다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입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4번마 함양 은산삼, 이 마필을 좀 믿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2연승을 거둔 이후에 직전 경주 느닷없이 1800m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00m를, 그러니까 데뷔전을 1300m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뷔전을 1300을 뛰었다라는 거는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뒷심도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주 1300m 역시 호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00을 나왔거든요. 제가 이 직전 함양 은산삼 경주에서 이게 압도적인 인기 1위였는데 저는 이 마필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좀 좋은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거리를 확 늘리게 되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4번마 함양 은산삼은 제가 약하게는 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리라고 봤었는데 초반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최시대 기수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끝걸음이 무뎌지고 말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함양 은산삼이 직전 경주에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번 경주 인기마기는 인기마예요.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압도적인 인기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4번마 함양 은산삼 저는 적정거리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 선추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록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전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7번마 BK 뉴문,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승군전을 치르다 보니까 상대는 좀 강해졌죠. 강해졌는데 저는 이 마필이 상당히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마필들이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자기 걸음은 낸다라는 거죠. 다만 압도적으로 그렇게 경주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지만 어떤 편성에서도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다라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K 뉴문에 대한 기대치를 또한 높게 갖고 가고 있고,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6번마 미라클선이 최근에 좀 장기 휴양 후에 직전 휴양 복귀 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도 이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m 단거리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이 4번마 함양음산삼, 6번마 미라클섬, 7번마 BK 뉴문인데 이 세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 앞선 전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이번 경주 다 빠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세 마필이 그러면 압도적으로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이냐 했을 때 순발력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좋은 마필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제가 초반에 서두에 거의 다 입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앞선 전개, 압도적인 순발력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필들이 이 1200m 경주 거리에서 선입권에서 압박해오는 능력마들을 과연 물리치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맨 앞에서 쓰는 선행마들이 좀 불리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선입권에서 따라붙는 마필들이 오히려 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힘을 낼 가망이 높은 경주다. 그러니까 경주 자체는 상당히 박진감 있고 재밌는 경주가 될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게이트에 있는 비스틀리가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지금 감량 이점을 나눴죠. 자, 이 마필도 이제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51주 거의 1년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 함양은산삼, 6번 미라클선, 7번 BK 뉴문, 인기마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7경주 1200m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역시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1번마 위닝 댄서, 2번마 부산항 갈매기, 4번마 에이스데이, 이렇게 세 마필만 봅니다. 나머지 마필이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마필만 보는데, 결국 이 세 마필이 인기 1, 2, 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요, 저배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솔직히 그냥 구경하셔야 됩니다. 관전해야 되는 경주고, 만약에 저배당이라도 나는 좀 가능성이 있다면 배팅을 하겠다라는 분들이라면 어느 마필 하나를 축으로 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 세 마필을 제가 이 삼복조합을, 그러니까 그 복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 마필을 돌리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거 세 마필을 돌려서 환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 세 마필 이외에 엉뚱한 마필을 내가 하나 볼 수 있다,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마필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배당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대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 마필을 놓고 배팅을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마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 자, 1번마 위닝 댄서 연승을 달리다가 최근 두 경주가 좋지를 않습니다. 성적이 그 기대에 부응을 못했죠. 계속 인기 1위였는데. 자, 근데 3월 6일의 경주를 보시면요, 카피댓, 느닥, 이 두 마필에 이어서 위닝 댄서가 3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이 뛰는 모습을 보시면 위닝 댄서가 그냥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안게이트의 안쪽 주로를 계속 탈 수밖에 없는 전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재희 기수가 안쪽 주로가 안 좋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느닷이 선행을 가고 위닝 댄서가 붙이는 가운데 카피댓이 바로 옆에서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나가지를 못했고 또 하나 11번만 원더풀 피스까지 붙으면서 결국은 주로 선택에 실패를 한 경주입니다. 그러면서도 3차겐 버텨냈습니다. 자, 그런데 카피댓한테는 질만한테 진 겁니다. 위닝 댄서가. 그런데 느닷한테 진 거는 조금 아쉽죠. 아쉬운데 이 경주는 느닷이 잘 뛴 겁니다. 위닝 댄서가 못 뛴 게 아니고. 그리고 위닝 댄서는 진로 변경을 못했다라는 단점이었죠. 자, 그 다음 경주에 닥터 패션이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오늘 지금 그 6번 게이트에 출전하는 리버스 스윕이 2착을 차지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그 경주에서 과연 그럼 리버스 스윕이 능력이 있어서 2착을 차지했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 경주는 또 어땠냐면요. 이 경주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닝 댄서가 또 안게이트입니다. 또 안게이트에 있다 보니까 3코너 돌아서는 지점에서 박재희 기수가 의도적으로 외곽으로 뺐습니다. 빼는 타이밍에서 템포를 한번 죽이고 들어갔어요. 죽이고 외곽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한번 죽다 보니까 다시 살리기가 어려웠죠. 거기서 실패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유현병 기수입니다. 유현병 기수가 1번 게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쪽 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현병 기수는 이 마피를 가지고 어떻게 탈 것이냐? 저는 초반부터 밖으로 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와서 아예 초반에 좀 어렵더라도 선행 승부를 해서 앞선에서 게이트 2점을 안고 튀어나온 다음에 약간의 외측 주로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순발력 막강한 4번 에이스데이와 2번 부산항 갈매기를 자연스럽게 보내놓고 뒤에서 위닝 댄서가 1번 게이트긴 하지만 외곽 주로로 빼는 전개를 하려고 봅니다. 그러면 위닝 댄서의 이 끈끈함 그리고 마지막 추임력 이런 힘이라면 직선 주로에서 앞선의 말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2번마 부산항 갈매기 이 마필은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행 일변도의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물론 승부는 선행 일변도로 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마는 선행만 오름이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부산항 갈매기는 선행력이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끈끈함으로 싸워주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번 경주는 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4kg가 늘었습니다. 제가 전 경주에서 이 8번마 부산항 갈매기를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부담 중량이 상당히 내려갔다는 거죠. 그 직전 경주에 비해서 7kg나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했던 건데 이번 경주는 다시 또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부산항 갈매기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1, 2번 단방입니다. 단방인데 4번만 에이스데이의 이 스타트 능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주가 1200이 아니고 1300이나 1400이라면 저는 에이스데이를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1200이에요. 거기에 4번 게이트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만약에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와서 선행을 잡아버리면 2번 부산항 갈매기가 오히려 갇힐 가망이 있다죠. 왜? 1번마 위닝 댄서가 옆으로 뺄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부산항 갈매기가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1번마 위닝 댄서, 2번마 부산항 갈매기, 4번마 에이스데이. 저는 이 세 마필의 승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은 안 될 것이냐? 우리나라 경마에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의 주로 상태라든가 마필의 컨디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전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 1번, 2번, 4번을 꺾을 말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요. 1번, 2번, 4번이 당일날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더라.
그럼 저는 이거 배팅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구태 복병마를 찾아서 배팅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1번 위닝 댄서, 2번 부산항 갈매기, 4번 에이스데이,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8경주 18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고요.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8마필만 출전을 하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 경주에는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 예상이 월말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없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인기마가 오늘은 좀 선전할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두 경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인기마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말 경마여서 배당이 빵빵빵 터진다, 그럼 제 예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전 예상에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마필의 걸음이라든가 지금까지 뛰어온 전개 습성,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했을 때 인기마가 선전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보여집니다. 복병마가 특별히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자, 역시 이 마지막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이 마지막 경주 지금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 최고 인기마는 2번마 캄스트롱, 그리고 6번마 역전명수,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경주입니다. 자, 2번마 캄스트롱은 이제 슬슬 자기의 능력이 좀 터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고,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초반 이제 순발력으로 경쟁을 하는 마필이고, 앞선을 넘어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걸음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필이 이 3월 20일 경주, 이 이후로 마필이 변화가 온 겁니다. 확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6번 정도 뛰었던 그 전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조금 지워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분명히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이 변화가 과연 언제까지 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당분간 저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질주 습성이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앞선에 일단 붙여뛰기도 하고요, 뒷심도 갖고 있고 끈끈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필도 그렇게 체격이 당당한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최상위군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혼합 3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저는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마 캄스트롱은 이번 편성에서도 역시 승군전이긴 하지만 좀 선전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6번마 역전명수는 기본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좀 장기간 좀 휴양이 있었죠. 그리고 나와서 나왔던 최근 경주, 그러니까 올해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최근 이 세 경주를 보시면 3회전 경주에서 바닥, 그 다음 경주 바닥, 그리고 직전 경주 인기 거의 꼴찌에서 2착을 차지하면서 이제 인기 1위마와 붙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999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역전 명수가 너무 인기가 없었죠. 너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왜냐면 다른 마필들이 조금 더 인기권에 있었던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이 역전 명수가 좀 비인기권의 마필이었기 때문에 견제가 없이 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역시 추임력만큼은 마지막 끝걸음은 분명히 살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에 아마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인 7번마 콰트로맥스. 저는 이 마필이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붙여뛰고 가능성 있게 뛰기는 하는데 마지막 근성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성이 약한 마필들은 이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승부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이 7번 막 콰트로맥스는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서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 아마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5번마 말리부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장기 휴양 후에 직전 경주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가졌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뛰었지만 페로비치 기수가 안쪽 게이트를 선택하는 바람에 결국 마지막 추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자, 페로비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담 중량이 지금 2kg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단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팅이 65로 꽉 찼거든요. 꽉 찼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의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아쉬운 마필은 4번마 스카이모어죠. 발전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좀 끈끈함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깝고, 직전 경주가 좀 특별 경주였는데 이 스카이모어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했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쉽고요. 9번마 선라이트 보이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아마 인기마가 되기는 할 건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은 좀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외곽에 있는 10번마 금화스토밍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2번마 캄스트롱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금화스토밍을 넘어서느냐, 이 문제가 될 거고요. 직선주로에서 5번마 말리부별과 6번마 역전명수, 이 두 마필의 추입 능력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전체 10마필이 추천하지만 딱 3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2번마 캄스트롱, 5번마 말리부별, 6번마 역전명수,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